예, 자, 오늘은 좀 지수가 뭐 보합 정도에서 끝났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갑자기 뭔지 모르겠지만, 그죠? 약간 뭔가 좀 돈이 좀 빠져나간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드실 거다라고 했었죠, 그죠? 실제로 지금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거래 대금이 최근 일주일 새에 또 급감을 했거든요. 뭐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이제 보는데 거래 대금이 이제 급감한 거하고 지금 펀더멘탈보다는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지금 다운이 돼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그 뭐 테마주나 아니면 대형주가 업종 어떤 특정 업종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뭐 개별 회사에 기업이 호재가 있으면 급등을 하고 아니면 쉬고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 흐름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뭐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뭐 오늘은 이제 오세훈시 테마주가 일부 움직였거든요. 뭐 진영 폴리나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그런 것도 짚어드리고 이상할 정도로 안 움직이는 대선 후보 관련주도 있죠. 누구냐면 이낙연 씨. 네. 이낙연 씨 테마주들은 거의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혼수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거의 뭐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런 표현까지 쓸까 싶은데 아무튼 이제 그쪽부터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오늘 지수 마감한 것부터 천천히 보면서 시작을 하죠. 일단 어제 얘기해드렸지만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특히 이제 그 이제 9월 19일하고 20일 사이에 미국의 이제 FOMC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제 그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준금리는 동결할 걸로 지금 봐요. 뭐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그 패드워치 있죠? 거기서 보면 한 99%가 9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거다. 11월 달도 지금 11월 달에도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11월 회의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뭐 인플레이션이 잡히네 안 잡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는 못할 거다. 이런 이제 의견이 지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가겠죠. 그렇죠? 네. 뭐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거는 증시에 큰 부담을 주는 거니까 뭐 그만 올리는 게 맞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만간 이제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금리 걱정은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되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람들의 심리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증시 어디도 조정이 나오거나 그런 데가 없어요. 오늘도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그냥 보합에서 끝났고, 그죠? 상승과 하락이 거의 없죠. 코스닥도 장중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마이너스 1%까지 하락을 했었지만 끝날 때는 뭐 거의 다 회복을 해서 감아 올려서 끝났고요. 그냥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심리는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심리가 안 좋은 게 거기다가 이제 뭐 거래량이라도 좀 많으면 그죠? 모르겠는데 지금은 거래량,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자, 이걸 보시죠. 거래 대금이 줄어도 뭐 특정 세력이 쭉 이렇게 매수 주체 세력이라고 하지 할 것도 없고 특정 매수 주체가 만약 말 그대로 매집을 계속 해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자, 보시면 이게 코스피 거래대금하고 코스닥 거래대금을 한 지난주엔 얘기 별로 안 했고 지지난주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제가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코스닥이 훨씬 좋다. 그러니까 대형주 쪽보다는 이제 개별주 위주로 하시는 게 맞다.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코스피 거래대금은 여기 보시면 뭐 7조 원, 8조 원 요 정도였는데 지금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7조 5천억 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역시 대형주는 재미가 없어요. 대형주 주요 이제 뭐 대표주들 보면은 흐름이 다 횡보하고 있어요. 약간 상승이 나와서 횡보하든 약간 뭐 올라오다 말고 횡보하든 뭐 떨어지다가 말고 횡보하든 거의 횡보예요. 거의 다 횡보하고 있어요. 대형주들은. 그런데 코스닥 쪽은 이제 거래대금이 많았잖아요. 여기 보면 지난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보시면 지난주 월화 여기거든요. 네. 지난주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는 거래대금이 한 12조 원, 13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 거래대금이 슬슬 줄어들더니 네.
오늘 얼마 나왔냐? 어제하고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월화수 3일 동안 8조 원대 나왔어요. 그 전에 한 12조 원, 많으면 14조 원까지 나오다가 8조 원 나왔으니까 거래 대금이 이제 30에서 한 40%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많이 줄어드는 거죠. 순간 확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 거래량도 물론 줄어들었지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보다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폭이 더 커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거래 대금 14조 원 나왔을 때 거래량은 이 정도였어요. 1, 2, 2, 8. 이거 뒤에 또 공이 많이 붙으니까 또 순간 또 헷갈립니다. 근데 아무튼 요거 대비 거래량은 한 20% 줄었거든요. 거래량은. 근데 거래 대금은 한 3, 40%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뭐 개미들도 돈을 좀 빼서 불안하니까 돈을 좀 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외국인하고 기관도 지금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래 대금은 그대로인데 거래량만 줄었냐? 그게 아니거든요. 거래량보다 거래 대금이 더 많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그죠? 그쪽에 매매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쪽 거래가 그죠? 네. 어쨌든 뭐 개인들이건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뭔지 모르게 횡한 거예요. 한참 이제 그 점심시간에 식당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손님으로 이제 시끌벅적 해야 되는데 그죠?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여기 또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의 최근에 일별 매매 현황을 보면은 자 보시죠. 거래소 쪽인데요 이게 외국인이 뭐 그렇게 많이 파는 것도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파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많이 사질 않아요. 많이 연속적으로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 팔 때는 좀 많이 파는 것 같지만 이거 가지고 막 걱정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관이 또 금융투자가 뭐 사기는 사요 최근에.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서 큰 급락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기금이 또 사주느냐? 연기금이 좀 연속으로 사주면 좀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밍숭맹숭한 거예요. 누가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많이 사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연속적으로 파는 것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생각하시면 추석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추석이라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추석은 우리나라하고 뭐 여기 중국 쪽 그죠? 이런 쪽이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죠. 근데 뭐 미국이랑 유럽 쪽이 뭐 추석이 영향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쪽도 요즘에 거래대금 줄었고요. 거기도 약간 밍숭맹숭해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9월 FOMC 회의. 그러니까 9월 달에 주요 행사가 뭐냐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그거 끝나고 뭐가 있어요? 예, 항상 그래요.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미국의 FOMC 회의가 보통 열려요. 우리나라도 거의 그래요. 요거까지 끝나야 이제 지수의 방향성을 알 수 있죠. 선물 뭐 파생, 선물 옵션 이쪽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뭐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나 아니면 옵션 만기일 그 전후로 해서 지수가 변동성이 있고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은 잘 아시겠지만 3개월에 한 번이고 옵션 만기일은 매달 한 번씩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목요일.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은 3, 6, 9, 12월 달에 한 번씩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거기는 세 번째 금요일이에요. 우리나라랑 다르다고. 근데 아무튼 누가 먼저 빨리 와요? 우리나라가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중국이랑 미국이거든요. 홍콩이랑 우리나라가 같고 미국이 중국이랑 같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끝나야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이 돼요. 왜냐 그때까지 뭐 아시잖아요. 파생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때까지 포지션 청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끝나는 게 언제겠어요? 네. 지난주에 끝나긴 했어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마다 끝났는데 FOMC 회의가 오늘 있잖아요. 어제 오늘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지수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뭐 뭔가가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답답해하지 마세요. 돈이 안 벌려요. 안 벌려요. 거리대금이 이렇게 훅 줄었는데 확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주식시장이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켓. 마켓이 뭐예요? 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카지노처럼 뭐 돈 넣고 땡기는 데가 아니고 자판기처럼 돈 넣고 뭘 누르면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시장은 뭐예요? 유통이잖아요. 유통. 그렇죠? 유통. 유통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들어와서 매매가 활발할 때도 있고 팔이 날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팔이 날리는 거예요.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거의 20년 된 것 같은데 그 처음에 조류독감 터졌을 때 조류독감 터졌을 때 사람들 막 그 닭 같은 거 닭이랑 오리 안 사 먹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 터지거나 말거나 그냥 다 드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항상 주목을 해요. 아프리카 돼지갈비 우리나라에 터졌을 때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어서 그때 막 삼겹살 값이 폭락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 얼마나 가요? 좀 있으면 먹지. 다 먹어요. 구제역 터지고 그랬을 때 사람들 소고기 안 먹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먹어요. 먹는다니까. 요번에 뭐 수산물 갖고 난리지겼죠? 결국엔 먹든가요 안 먹든가요? 먹어요. 누가 제일 많이 먹는 줄 아세요? 아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고 막 그런 사람들이 뒷구녕으로 다 먹어요. 그거. 항상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주시장도 똑같아요. 뭐 위기다 망한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매매를 제일 많이 해요. 진짜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매매를 별로 안 하는데 뭐 이렇게 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매매를 제일 많이 해요. 혼자서 분답게 그냥 정신없이 그런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투자 심리가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어떤 기업의 실적이 좋다, 이게 저평가다,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할 거다, 즉 그 기업의 펀더멘탈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그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보다는 투자 심리가 엉망이다 보니까 펀더멘탈보다는 이 거래대금 급감과 그 다음에 개인들의 그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돼요. 책에서 배운 거 내가 하는 상식으로 물론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그것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상식 있죠. 그 상식과 그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모든 걸 깨버리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지나친 욕심과 지나친 공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나친 욕심보다는 지나친 공포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로잡혀 있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시장은 그냥 고요해요. 고요하게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폭락한다, 어쩌고 저쩌고 위기 온다 난리지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조류독감 때 뭐 그 구제역 터졌을 때 난리지기지만 결국에는 먹어요. 먹는다니까. 요번에 저기 수산물 막 그것 때문에 막 난리지기고 그 다음에 뭐 소금 갖고 난리지길 돼 있죠. 저는 웃었어요. 또 저러 또 네? 또 저러는구나. 소금 막 사재기 하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뜯어 말렸다니까요. 소금 필요하면 우리 집에도 한 5kg짜리인가 10kg 포대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그거 주겠다고 사지 말라고.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네. 다 군중심이에요, 군중심.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약간 이제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수익이 안 나신 거는 정상이다 이겁니다. 저희 방도 이제 오늘 딱 두 종목 올랐어요. 그러니까 2% 오른 거 말고 오늘 대놓고 두 종목이 딱 올라왔는데 한 종목은 운이 좋게 상한가에 들어가서 고민할 새도 없이 그냥 상한가로 바로 가가지고 그대로 홀딩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올라오길래 싹 팔아버렸어요. 오세훈씨 대장주 싹 팔았는데 뭐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 외에는 오늘 저희 방 종목들 대부분 그냥 조용히 끝났어요. 추천주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라이브랑 문자반도 운영하고 거기다가 단톡방도 2개란 말이에요. 거기 단타 위주로 종목이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종목 추천한 게 꽤 있을 거 아닙니까? 방이 3개나 되는데 라이브하고 문자반은 같은 종목이 똑같으니까 거기 하나로 보면 되고 근데 대부분 오늘 그냥 다 조용히 끝났다니까요. 2개 갔어요, 2개.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는 남들보다 더 수익을 많이 내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수익이 안 날 때는 그냥 이래서 시장이 조용하구나 쉬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일단 그렇게 이제 시황을 이렇게 너무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가 못나서 지금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수급이 별로다. 전 세계 다 공통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개별 종목 호재 있는 것들 위주로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 시간에 있죠? 시간의 종목들을 보면은 시간에서 여기 급등한 종목들 있잖아요. 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셀바스 헬스케어, 뭐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뭐 모아데이터, 뭐 이런 것들, 성한, 위메이드 플레이 이런 것들 뭐 쭉 상한가 같죠? 대부분 뭐냐면 재료가 있어서 간 거예요. 그 회사별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호재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해서 이게 반영이 돼서 시간에서 상한가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가지 무리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셀바스 헬스케어하고 셀바스 AI는 같은 회사인데 한쪽 회사에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뭐 두 개 회사가 같이 움직인 거고,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아까 위메이드 플레이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액토즈 소프트인가? 뭐 거기에서 아까 1,000억 원인가가 들어왔대요. 무슨 판권, 게임 판권 때문에. 뭐 그거 돈 들어왔다고. 호재죠. 1,000억 원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네. 뭐 그래서 이제 시간에 상한가 가긴 했는데 뭐 내일 아침에 뭐 들었다 내려오겠지만 네, 저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진짜 그 뭐예요, 그 주담이시 주담, 그 주담이 뭔지 아시죠? 네. 그 기업 주식 담당자, 네. 봉시하고 이런 거 그거 아닌 이상은 다 모르시죠. 옛날에 그 저희 회원 중에 실제 그 기업의 주담이 있었어요. 상장회사 그 회사의 주담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분들 지금은 아닌데 회원이었던 분이 있어요. 주담. 뭐 그분한테 제가 어떤 정보도 받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이 개별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 보유 종목 중에 오늘 이제 그 아까 상한가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전체 상한가 종목이 몇 개죠? 코스닥에 2개, 코스피 하나, 딸랑 3개밖에 없어요. 이 중에 하나가 우리 거니까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거죠. 그죠? 네. 모비스라는 종목이 지금 이 현상인데, 자 잠깐만요. 이 모비스라는 종목은 원래는 이제 저기였죠. 그 초전도체 관련주로 여기서 많이 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초전도체 관련주로 급등했다가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가 끝났죠, 그죠? 그러다 끌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중입자 무슨 암 치료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아주 운이 좋게, 그죠? 네, 상한가 치면서 이 현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호재가 굉장히 센 거예요. 암 치료 실제로 성공했대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니까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이거 말고 아까 이제 파버나인이라고 이게 상한가를 갔는데, 자, 예, 저희 보유 종목인데 이게 제가 추천할 때는 이게 뭘로 추천 나가냐면 저희 방에서 그걸로 나갔어요. 그 이게 그 원래는 그 오용수, 그러니까 방사능 있죠. 방사능 그 치료제 관련주예요. 방사능 치료제. 대봉혈액하고 이제 그 하나 뭐였지? 유명했던 게. 하여튼 그 방사능 치료 관련제 그걸로 이제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이게 그거 후발주자였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미리 사놨죠. 언제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제 그거 방류할 때쯤에 미리 사놨었어요. 그래서 들었다 놨다 했었어요. 그러더니 또 여기서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이게 추천이 2번 나갔는데 들었다 놨다 해놓고 못 가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여기서 이게 되게 호재가 좋은 게 나와서 8월 8일인가?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시간에서 상한가도 갔었는데 재료가 좋았어요. 저기 메타버스 뭐 그쪽이었으니까. 근데 못 가고 끌려 내려왔어요.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들고. 근데 오늘 갑자기 상한가 갔는데 잘 보세요. 뭐 수익이 지금 최대한 25%인가 그래요. 상한가가 나오긴 했는데 매수 가격 감안하면 제일 싸게 사신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25% 수익이에요. 그 정도 돼요. 25% 정도. 네. 근데 잘 보세요. 자, 이게 올라오는데 보세요. 앞에 들었다 놨다 하면서 눌림목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저 집에서 화보나인 상한가 나왔는데 나는 왜 없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을 잘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럴 때 이제 공부할 겸 보시는 거죠.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시고, 오늘 방송도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부담 갖고 들지 마시고.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네. 자, 잠깐만요. 이게 올해 이제 그 상반기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많이 만들어 놨었어요. 왜냐면 이제 작년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다 떨어지고 막 폭락 나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놨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2차 전지에 치여가지고 이렇게 끌려들여온 거예요. 파버나인도 똑같아요. 급등 나올 수 있는 차트였는데 그냥 순간 무너졌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무너진 거냐면 5,000원대 초반에서 3,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30% 정도 빠진 거예요. 원래 어제 투매와 조정의 차이에 대해서 어제 얘기했었지만, 투매가 나오면 보통 15% 정도 빠지는 것까지는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2배를 빠졌다고요. 차트를 망가뜨려 놨죠. 차트가 망가지면 고쳐요, 안 고쳐요? 고쳐야 돼요. 고치면서 가거든요. 자동차 이제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가 어디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고쳐야 안 고쳐? 고쳐야죠. 안 고치고 타고 다니다가 큰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죠? 말 그대로 이제 차트도 그냥 고쳐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어쨌든 뭐 들었다 놨다 한번 하고 있다가 여기서 상한가 치면서 가는데, 자, 잘 보세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여기에 비하면 거래량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상한가 들어갔다가 중간에 풀려서 거래가 이만큼 그래도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거는 매물대 분석할 때 간단해요. 뭐냐면 세력이 여기쯤에서 매수를 하거든요. 세력의 매수 평단가는 대충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를 그냥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거래도 여기 전고점이잖아요. 상한가가 여기랑 거의 부딪히죠, 그죠? 근데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세력이 매집된 상태에서 끌려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누가? 세력이 물려 글쎄요, 그럼 표현하기 나름인데,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세력이 물려 있었다. 네. 세력이, 좋게 얘기하면 세력이 그냥 때가 올 때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력들은 절대 안 물린다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관점의 차이인데 물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왜 상한가를 갔냐면 이걸로 간 거예요.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기사가 나와요. 파버나인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 공동 진행. 세계 최초 알루미늄 소재 표면 처리 기술력. 그래서 삼성전자의 의료기기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 주가를 상한가를 보낸 거예요. 이 기사를 우리 회원들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읽어보시면 이거 재탕한 기사예요. 재탕한 기사라고. 막 파버나인이 삼성전자랑 처음으로 막 이렇게 일을 같이 해서 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제가 삼성 여기 파버나인을 처음에 우리 회원들한테 추천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파버나인이 이게 키오스크 관련주도 돼요. 그리고 저기 테슬라 관련주도 되고 삼성이랑도 되고 뭐 LG랑도 엮으려면 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장 그쪽도 된다니까요. 테슬라랑도 그쪽에 납품한 적도 있고 인공호흡기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되게 많아요, 파버나인이.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사시거나 아니 어디서 추천받았다 그럴 때는요 간단해요.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왜 저기 TV나 그 가전제품 보면 이렇게 알루미늄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표면 처리한 거 있죠. 이건 아노다이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하는 회사예요. 화면 보이세요? 네. TV, 모니터, 곡면 처리할 때 냉장고, 표면 처리 이런 거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 주요 거래처가 삼성전자예요. 많이 해요 실제로. 여기 보면 의료기기 제품 여기 있잖아요. 사업 속에 생활가전, TV 및 뭐 사이니지, 그 다음에 생활가전, 의료기기 제품 다 있거든요. 그 회원들한테 이걸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삼성이랑도 엮인다고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추천할 때 이건 설명을 그래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삼성하고 하고 있었는데 그냥 갔다가 이 기사를 재탕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종목이 오늘 이래서 상한가 갔는데 우리 회원들한테는 제가 낮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상한가를 가져서 우리는 고맙죠. 고마운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좀 돈 받고 쓴 기사가 아닌가 싶다. 아, 제가 기자한테 돈을 주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같다. 네. 그래서 내일이 목요일이죠. 내일 아침에 이제 급등해서 추가 급등 나오면 이제 좀 팝시다. 그래도 수익인데 내일 더 좋은 수익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겠어요? 문자반 회원들 내일 매도 사인 나올 테니까 아침부터 어디 딴 데 가지 마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네. 이 기사가 재탕이라고. 그러니까 차트를 다시 보시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는데 2차전지 뭐 간다고 치고 막 그래서 못 가고 있다가 뒤늦게 뽑는 거예요. 뽑는 거라. 파버나인이 옛날에는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는 이게 이낙연 씨 테마주로 상한가 간 적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파버나인이 아무튼 이게 재료가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800명인데 회사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급등한 게 있어요. 내일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여기 뭐 매물대 여기 뭐 많으니까 그죠? 그 진입할 때 슥슥슥 이제 잘라갖고 이제 수익을 챙겨드리면 되죠. 저는 이거 내일부터 팔 거예요. 내일 점상한가 나오면 뭐 안 팔겠지만 점상한가는 뭐 가봐야 하는 거고. 아무튼 뭐 삼성 얘기를 딱 흘리면서 상한가 잘 가더군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종목들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차트가 이런 식으로 조금 망가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회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 방에서 이제 매도란 게 또 진양폴리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진양폴리가 요게 진양폴리 뭐냐면 이게 오세훈 씨 진양폴리는 이제 오세훈 씨 이제 대장주였어요. 일부러 이제 이게 우리 방 보유 종목이라서 네, 이 종목을 언급하면은 종목 망가질까봐 무방에서는 제가 언급을 자제하거나 살짝 다른 게 대장주다라는 식으로 이제 돌려서 얘기했는데 진양폴리가 이게 오세훈 씨 테마주 중에서 대장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고 나왔는데 요거 오늘 여기 10% 이상 급등할 때 다 팔아버렸어요. 7,000원 위에서 7,000원 2,300원 그때부터 이제 매도 사인 나가고 다 팔았거든요. 전략 매도 해버렸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수익이 나면 열심히 챙기시라고. 옛날처럼 뭐 대선주라고 해서 막 2년 3년 가져갈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수익 나면 챙기고 아니면 또 살 건 또 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이게 그 오세훈 씨 관련주 중에서 진양으로 시작하는 게 4가지가 있어요. 진양제약은 아니라 그랬죠. 진양화학 그리고 진양폴리. 최근에 제가 갑자기 막 오세훈 씨 테마주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왜 그러겠어요? 뭐 팔 게 있으니까. 진양홀딩스, 진양산업 요건데 이 뭐 다 팔았으니까 이제 얘기를 할게요. 다 팔았으니까. 이런 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방 보유종 회원들이 매수한 종목이 이제 노출되잖아요. 그럼 그 종목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종목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다 팔고 나서는 얘기를 하죠. 아니면 다 팔기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사지 말라고 우리 다 팔 거니까 얘기 다 해드리고 그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 전에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무방 회원들이 막 따라서요. 따라서 하면은 다 망가져요. 옛날에 실제로 회원 가입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놀랬어요. 신규 회원인데 보유 종목이 한 10개인가 갖고 들어왔는데 다 우리 방 종목이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방송에서 저희 방에서 이제 수익 많이 나서 팔려고 얘기 꺼낸 거 있죠? 그걸 다 따라 산 거예요. 왜 샀냐고. 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샀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갈 것 같아서.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여기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찔리는 분도 계시죠, 그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었다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더더욱 말조심을 하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진양 폴리가 상한가가 나오면서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간 거예요. 근데 여기 7월달 전후에 흘러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흘러내렸었어요. 원래 이제 7월 중순에 돈 들어와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그 당시에 딱 요 지점에서 에코프로하고 막 그 포스코 같은 종목들이 막 날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끌려 내려갔었어요. 이때 진양폴리 들고 있던 회원들 중에 힘들었던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힘들다고.
왜냐하면 이제 가는 줄 알았더니 또 흘러내리니까 좀 기대를 좀 했지. 기대를 좀 이제 뭐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때요? 다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예요? 저점을 높이잖아요. 핵심 포인트는 고점을 돌파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점이 높아지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계속 가르쳐 드렸죠, 그죠? 네. 이게 핵심 포인트. 그러면서 돌파하면서 나간 거예요. 누가? 진영폴리가. 그러니까 진영폴리가 우두머리였어요. 저희가 이게 매수한 게 5,000원대에 사는 게 있고 6,000원대에 사는 것도 있어요. 두 개 다 오늘 다 팔아버렸어요. 전량 매도하고 끝냈어요. 옛날 같으면은 안 팔아요. 더 가지고 갈 텐데 요즘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급이 별로 안 좋아요. 일시적이지만 수급이 별로 안 좋으니까 추석 전에 최대한 팔 거는 팔아드리려고 막 하는 거예요. 원래 명절이 대목이니까 대목 때는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람들 돈 많이 필요하니까 뭐라도 열심히 팔아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진양폴리고요. 자, 이렇게 다 팔았는데 여기 보시면 진양홀딩스. 진양홀딩스는 4월달에 돈 들어온 게 없어요. 차트는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도 괜찮아요. 근데 대장이 아니에요. 진양산업은 4월달에 돈 들어온 게 보이죠? 근데 상한가가 아니고 이 양봉 밑에쯤에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대장이 아닌 거예요. 진양화학. 진양화학이 4월달에 진양화학, 진양홀딩스. 진양홀딩스하고 진양화학은 4월달에 약간 오르긴 하는데 거래가 별로 없죠. 여기는 6월달에 들었다 놨다. 그리고 이제 그 7월달에 2차전지 때문에 투매 나왔을 때 밑으로 확 내려왔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세훈시 테마주를 이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려고 했으면 나중에 산다 하더라도 뭘 사야 돼요? 진양폴리를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이게 대장이니까. 진양폴리 이게 마지막에 추천당한 게 가격이 5,000원대예요. 5,000원. 정확히 5,500원 줘요. 5,500원이면 딱 여기라고요. 요 가격대. 오늘 다 팔고 끝낸 거예요. 이래보시죠. 정리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지금 오세훈 씨 거 이제 여기까지 얘기 드리면 되고, 그 누굽니까? 한동훈 씨 거 보면은 오파스넷 있죠. 오늘 양봉 나왔죠, 그죠? 근데 난 이런 거 못 믿어요. 아니 오늘 급등했는데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 아니요, 조심해야 돼요. 21선 위로 회복할 수는 있는데 회복해야지 이제 그때 가서 회복했군 이렇게 보는 거지, 회복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이거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거꾸로 어제 공방할 때 왜 노을에 대해서, 노을이라는 종목을 제가 되게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노을은 장대 음봉 맞아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시테마주는 지금 차트가 다 달라요. 어제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다 달라요. 어떤 거 보면 끝난 거 같고, 어떤 거 보면 시작인 거 같고, 어떤 거 보면 알다가도 모르겠고 막 그러는데, 예, 다 각자 달라요. 지금 헷갈리게 하죠. 근데 안 헷갈리게 해놓은 게 하나 있죠. PM풍력. 요거는 저기 김동현 씨 건데, 이 정도면은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여기까지 빠졌는데 더 떨어질 거는 있겠어요? 없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 이재명 씨가 요즘에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오늘 아까 오후에 이제 쭉 기사 나는 거 보니까 단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단식 20일 넘었다고 했는데 무슨 또 장문에 글을 썼대요. 그래서 올렸는데 뭐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랬거든요. 이제 뭐 그 국회의원의 특권 불체포 뭡니까? 그거를 이제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포기 안 하는 쪽으로 이제 장문에 글을 써서 호소를 했대. 약간 뉴스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러면 이제 왜 요즘에 종편이나 뭐 그런 뉴스 채널 같은 데 보면 왜 정치 패널들 나와가지고 자기들 진영을 위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자기 뭐 무조건 자기네 편 드는 그런 정치 패널 나와서 막 하는데, 아까 보니까 그 민주당 쪽 패널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불구속 체포 있죠.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불체포. 그거 가지고 막 이제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무조건 그냥 이재명 씨 편을 들어야 되는 그쪽 패널이 난 이거 실망했다고. 그 사람들도 그럴 정도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건 뭐 정치 방송이 아니니까 주식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만큼 그 사람이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지금 실망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뭔가가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이제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재명 씨가 구속된다 안 된다 모르죠. 네, 그게 좋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대방한테는 좋은 거죠. 그게 누구겠어요? 한동훈 씨? 한동훈 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 씨가 너무너무 좋을 거다 싶어서 신용을 많이 걸어놔서 그쪽은 이제 음봉 맞고 이제 누르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게 누구냐? PM풍력이죠. 김동연 씨, 대장주, PM풍력.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걸 추천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누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데서 이제 자, 김동연 씨 거 사십시다 그러면 이런 걸 왜 사냐고. 응? 빨리 오파 스낵 같은 거 오늘 당장 7%막 10% 급등할 거 이거 내놓으라고. 오늘 14% 급락을 해도 차라리 노후를 추천하면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요. 많이 갈 것 같다고, 기대된다고, 어젯밤에 추천받고 잠을 못 잤다고, 많이 갈까봐. 음봉 맞았는데 요거도 먹긴커녕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막 쌍욕 그냥 어디 이런 걸 주냐고. 약간 진양폴리 있죠. 이제 이만큼 올라오니까 이런 거 좀 우리도 좀 주지 마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이런 데서 추천하죠. 쌍욕 얻어 먹어요. 어디서 이런 걸 주냐고. 거래도 없는 거. 너나 하라고 이러면서 쌍욕한다니까요. 진짜. 진짜예요. 얼마나. 이때 거래량이 하루에 얼마였냐면 거래량이 18,000주, 저기 18,000주. 18,000주. 9월 11일이니까 한 열흘 전에 하루 거래량이 18,000주, 거래대금 1억 300만 원. 이런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여기가 매수 급소라니까요. 그러고서 이제 쓱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거 사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처럼 거래대금이 급감해가지고 일단 주식시장이 약간 좀 맹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떨어질 것 같다 불안해하고 막 그러시면은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이게 올라오기 전에 살짝 21선을 살짝 일부러 깨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보면 빨간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여기를 깨잖아요. 그러면 개미들이 되게 싫어해요. 왜겠어요? 아이고야, 갈 줄 알았더니 기어이 못 가고 이제 21선 깨고 떨어질 일만 남았나 보다 그래요. 여기서 그냥 팔아내든지 아니면 양봉 딱 나올 때 여기서 제값싸게 다 팔아버려요. 이게 웬 거냐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뭘 조심하셔야 돼요? 털리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털리는 거를. 아셨죠? 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에서 오늘 이제 수익 실현을 이제 두 개가, 하나는 안 했지. 파고나이는 안 팔았는데 진양폴리를 이제 시원하게 팔았습니다. 수익은 50% 미만. 네. 소소하게 잘 팔았어요. 네. 너무 욕심 많이 내지 마세요. 대선주 저도 정말 자신 있거든요. 자신 있는데 적당히 수익 내고 딴 데로 빠지죠. 어디로 가겠어요? 내일 또 다른 것도 추천 나가겠죠. 네. 그러니까 추석 전이라고 해서 이제 불안해서 막 저기 하지 마시고 열심히 파세요. 아까 그 파버나인 상한가 들어오니까 회원 한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파버나인 상한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뭘 어떡하냐고. 상한가 들어갔는데 아직 안 풀려서 매도 시간 안 냈다고. 잘 가지고 계시라고. 프랑스 파리 가 계시더라고요. 프랑스. 네. 왜 가셨겠어요? 네. 머리가 좀 아프셨는지 저기 휴가 가셨더라고요. 그 미용실 그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원장님이신데 남자분이신데 크게 하시는 분. 저쪽 대전 쪽에서 지금 파리 거기 가 계시더라고요. 회원들이 해외 나가 있어도 잘 따라합니다. 근데 국내에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네. 약간 진양폴리도 다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만큼 매도 사인이 잘 나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아무튼 자, 파버나인은 아까 얘기해드린 게 뭐예요? 네. 파버나인은 제가 무방에서 언급한 적이 거의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살짝 무너졌다가 올라오는 종목들 많을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많습니다. 누가요? 그 기업에서 어떤 개별 호재가 나와서 올라오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 드렸잖아요. 파버나인을 추천할 때 이게 삼성이랑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 나중에 삼성 테마주를 엮일 수도 있다라고 대놓고 처음부터 그랬지만 우리 방에서 추천 나갈 때 공식적인 이유는 뭐였냐? 방사능 치료제였는데 방사능 치료제로 안 갔어요. 근데 안 갔는데 뭐예요?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믿으셔야 돼요? 세력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이 세력이 매집됐는지 안 됐는지 잘 보시면 돼요. 세력이 매집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알아내야죠.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근데 아직은 돈이 없어요. 그러신 분들은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글쎄 이거 가지고 다 안 되는데 간단한 건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하는,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기법 강의 많이 했던 게 뭐예요? 매물대. 그 매물대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세력이 있냐 없냐? 이제 그거를 먼저 알려고 하면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물대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매물대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들 간단해요. 차트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보여요. 자, 파버나인인데, 자 이거 대신증권 쪽 차트인데요. 딱 매물대 표시되죠, 그죠? 자, 매물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그냥 여기서 통과했거든. 그냥 뚫어버렸어요, 그냥. 그럼 뭐예요? 뭐겠어요? 이 매물대의 주인은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매물대의 주인이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지나가. 같은 편이. 그러니까 거래가 안 터진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거 얘기할 때 이거부터 얘기하죠. 거래가 없었다고.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기 매물대 가격이 얼마죠? 4,700원, 4,800원 그 사이거든요. 4,700원하고 4,800원대인데, 자 여기를 자 분차트로 보죠. 4,700원, 800원이 어디예요? 자 이거 5분봉 차트인데 4,700원, 800원대 여기지 않습니까? 그 여기를 아침에 쭉 올라올 때 여기 그냥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통과했잖아요. 저기 아마 그 4,700원하고 800원 매물대의 주인이 개인들이었으면 이 근처까지 갔다 떨어졌겠죠. 근데 그냥 핑 하고 날아가잖아요. 재료가 좋아서요? 아니라니까. 저 뉴스 저거 재탕이라니까요. 재탕이었다니까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그 물량을 쥐고 있는지 안 쥐고 있는지 혼자 스스로 좀 알아내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최근에 강의해드렸던 매물대 분석, 매물대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한번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셨죠?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력이 있나 없나.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매수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근데 2차전지가 난리지는 바람에 끌려 내려와서 손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그래요. 약간 손해 보고 있다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딱 올라올 때 이 매물대의 주인이 누군지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본전에 매도하든 아니면 참아서 끝까지 가서 수익을 내든 할 거 아니에요. 물량을 줄일지 말지, 그냥 홀딩할지 말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실력을 키우려면 매물대 주인이 누군지 그거부터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알아내느냐, 수도 없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수도 없이 매매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매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경험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경험. 매매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 매물대에 가기 전에 매도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매매가 많다는 얘기는 단기 매매를 많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여기에서 막 좀만 올라가다 부딪히고 뭐하면 자꾸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단기 매매 실력은 크게 늘죠. 단기 작은 수익 내는 데는, 짧은 수익 내는 데는 이제 실력이 금방 늘지만 매물대 이게 주인이 누군지 아닌지 파악하는 실력은 잘 안 늘어요. 왜냐면 여기를 뚫어 봐야 돼요. 아 이거는 세력이 매집한 게 맞아.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약간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나는 이거 믿고 갈 거야. 들고 있어 보자. 그게 스윙이거든요. 거기를 못 견디고 팔아버리면 수익이 단기 수익이 나와요. 짧은 수익이. 근데 그거를 통과하는 거를 이겨내면 한 20%, 30%, 50%짜리 수익에서 쭉 나거든요. 거기서 상한가 나와주면 이제 100% 이상 나오는 거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면 매물대 주인이 누군지 아닌지 알게 돼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전문가 방에 들어오시면 수익도 편안하게 날 수 있지만,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매수 매도세를 다 내드리니까. 근데 실력도 빨리 느는 게 이거예요. 이걸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거 경험 안 하고 그냥 유튜브나 많이 보시고 서점 가서 책 보면 실력이 늘 것 같죠? 천만에요. 네. 부딪혀 봐야 돼요. 네.
뭐 유명한 장인들, 명장들 있죠? 장인, 명장들 보면 무슨 일을 하시든 그분들 손을 보면 손이 엉망입니다. 왜겠어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손에 굳은 살 배기고 막 손가락 휠 정도로 막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시니까 손이 다 망가져 있죠? 그분들이 명장이잖아요. 직접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아셨죠? 매매를 많이 하면 단기 실력이 늘고, 여기서 참는 거를 많이 하면, 즉 많이 부딪혀 보면 세력의 매물대 이런 거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식을 하시면 더 실력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평소보다 좀 덜 들어오신 것 같네요, 그죠? 네. 비가 오면 술들을 많이 드시더라고. 저도 옛날에 한때 술꾼이었는데, 술 고래 정도가 아니라 술꾼이었어요. 저도 지금 술을 끊었지만 술꾼이었는데, 비 오는 날은 절대 못 지나치죠. 한잔 해야죠, 그죠? 네. 오늘 그래서 그런지 또 가을비니까 평소보다 좀 많이 줄어드신 것 같아요. 아무튼 녹화는 다 남겨놨으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 다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김 실장님이 오늘은 테마주 순환매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네. 들어가셔가지고 테마주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확인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 방송 들으시고 뭐 그렇게 안 지치시죠, 그죠? 그러면 더 들으세요. 한 20분, 30분 그 안에 방송 이제 짧게 하고 끝내시니까 도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오세훈 씨 거하고 특정 종목 몇 개만 짧게 얘기했기 때문에 전체 테마주 돌아가는 게 궁금하시면 요분 김 실장님 방송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추석 전인데 추석 한 일주일 남았죠, 그죠? 네. 원래 추석 일주일 전에는 수급이 좀 이렇게 약간 부족해요. 물이 좀 빠지고 물 빠지듯이 약간 가물어요. 일시적인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